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침을 여는 목소리, 우리 박동원 부장님의 이 달콤한 목소리. 예, 지금 오늘이 9월 21일인가요? 2024년 9월 21일 아, 토요일 22일 아니에요, 오늘? 21일이에요. 21일이에요? 21일 21일 토요일 토요일 아침 아침 6시 6시. 예, 10분. 네, 오늘 가을이 왔네요.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가을이에요. 아, 근데 추석은 인간적으로 너무 더웠어. 이번 추석은 하석이라고 하던데요? 하석? 하석, 아, 가을이 아니라 네. 여름 한자를 써서 네. 근데 진짜 하루 만에 음, 이게 비 아직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기온이 한 8도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군요. 예. 오긴 오는군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뭐 사실 저는 추석 기간 동안 어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때는 이제 왜 지방 강연이 많아서 이동이 많은데, 네. 다행히 추석 기간에는 이제 무슨 지방에서 지자체라든지 도서관 같은 데서 행사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미리 요때를 제가 비워놨어요. 어.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편집자하고 이렇게 서로 합을 맞춰가지고, 요때 저는 집중 원고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틀어박혀가지고 진짜로 5일째 내내 지금 글만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나올 원고 작업하느라고 어디 안 가고 그냥 틀어박혀서 그랬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작업하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는데도 이렇게 글 쓰는 직업이 이렇게 참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이 직업을 더 행복하게 여기시는 분을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누굽니까? 김동식 작가님, 김동식. 김동식? 김동식,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김동식 작가님의 그 소설, 뭐 회색 인간이라든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약간 이런 그 다양한 소설의 저자로 아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그 무채색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라는 이분 그 에세이가 있어요. 네. 참고로 제가 왜 그 강연 듣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자 강연 들으러 다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강연이 김동식 저자 강연인데, 어디 가면 꼭 물어봐요. 특히 지방의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가서 강의 마치고 나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참 서울에서 이렇게 작가분을 초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혹시 작가님처럼 또 이렇게 중학교 진로 특강을 와주실 만한 선생님이 또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김동식 저자를 제가 꼭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정작 추천은 하고 다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언젠가 꼭 듣고 싶은 강연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무채색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책 이야기를 좀 듣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왜 이 저자의 강연을 내가 중학교 진로 특강으로 추천하고 다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분 일단 좀 경력이 특이한데 중학교 중퇴 학력의 주물 공장 노동자 출신 작가예요. 일단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고, 그래서 집이 좀 많이 형편이 어려우셨대요. 자, 그래서 근데 또 공부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가난한 집안에서 학업에 뜻이 없다면 일이라도 일찍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중학교 중퇴하고 공장 다니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왜 중학생 때 공장 가서 일을 하면 왜 몸 쓰는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너무 이게 어려워서 공사장 아르바이트 막 이런 것도 중학생이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뒀었는데, 다행히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 그게 이제 그 PC방 아르바이트였대요. 네. 그래서 중학교 나이 때부터 시급 1,900원 받으면서 3년간 PC방에서 일을 했는데, 3년 동안 이제 시급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지만 뭐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 벌면 20만 원 방세 내고 20만 원은 부산 집에 보내고 나머지 20만 원을 한 달으로 살았대요. 아니, 이분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이분이 40대인가 그래요, 지금. 아니, 음, 우리보다 한 그렇죠. 10살, 그 정도 조금 예, 어린 정도? 5살, 10살 어린 그 음, 세대에, 음. 그런 경력도 있을 수 있군요. 그런 이력도. 이게, 음, 근데 음, 들어보면 더 재밌어요. 음,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PC방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서울의 외삼촌이 주물공장, 성수동 주물공장 자리를 소개해 줬는데, PC방 일보다 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었대요. 네, 그리고 이게 왜냐면 앉아서 일단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무거운 거 들거나 그러진 않고, 500도의 뜨거운 쇳물이 옆에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음, 본인이 조심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첫 달 월급을 130만 원을 받아요. 네, 이분이 60만 원, 3년간 매달 60만 원만 받다가 130만 원을 받으니까 이 공장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분의 이런 그 묘사가 참, 마음 편히 피자나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고, 대형 마트에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공장 월급은 PC방과 달리 매년 오르기까지 해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한 적 없이 주물 공장을 다녔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계처럼 단순 반복 작업을 그렇게 하다가 공장에서 20대 다 보내고 30을 맞이한 즈음에 번아웃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반복되는 일이고 기계 일부처럼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왜 주물 공장이라는 게 쇳물의 위험성 때문에 그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서 일하느라고 대화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자리가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대요. 그래서 음, 출근하면은 그냥 벽만 보고 기계처럼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 거지. 그러다가 음, 이분이 2016년 5월 16일 태어나 처음으로 소설을 썼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왜 이분 자주 가던 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한 편 써봤대요. 이분 어려서부터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게임 뭐 이렇게 치트키라든지 공략집 뭐 이런 거 찾아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들락달락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이분 10년 동안 벽을 보면서 떠올린 망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능력이 생긴다면, 뭐 로또에 당첨된다면, 뭐 약간 이런 다소 허무맹랑한 그런 상상들을 갖다가 그냥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막 재미있다, 야, 기발하다, 영화 같다, 막. 이게 짧은 시간 동안 후루룩 잘 읽힌다. 이분이 이제부터는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제 막 상상이 또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게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글에 달린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성취감이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왜 내가 하루에 몇만 개씩 단추를 만들고 주물 공장에서 이거 할 때는 보람이 없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건지 몰랐는데 댓글을 보니까 진짜 막 난생 처음 보람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렇게 쓴 글들을 모아서 회색인간이라는 그 책을 출판을 하거든요. 네, 이게 대박이 나요. 음,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나고 이제 작가라는 일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그냥 작가의 글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주물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희미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몰랐고 그걸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감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부터 선명해졌다. 나의 음, 일부를 떼어서 글을 내어놓으면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갔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찾았고 나로 살아가고 있다. 이전보다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도 공장 이제 그만두셨어요. 전업 작가로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글쓰기가 즐거움이 아닌 고통으로 느껴지는 날이 올지 몰라도 나는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 가서 이 김동식 작가님을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진로 특강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왜 2000년에 논스톱이라는 청춘 시트콤을 연출할 때 그 시트콤을 제일 즐겨봤던 애들이 당시 중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네, 나는 그때 내가 만약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 갔으면 나는 완전 학교에서 인기 짱이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되게 즐겁게 보는 그 프로그램에 PD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하니까, 네. 진로 특강을 하니까. 근데 나는 그때는 진로 특강 다닐 시간이 어딨어. 밤새면서 그냥, 일일시트금 만드느라 바빴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도서관 진로 특강 다니면서 한 생각이 얘들이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중고생들이. 그러다가 김동식 작가님 소설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 김동식 작가님 소설은 무슨 막 이렇게 그 한국 현대문학 막 이런 거 좀 이렇게 진지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고 원래 처음서부터 인터넷 약간 공포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공포 소설 올리는 뭐 왜 유머 게시판에 누가 이렇게 짤막짤막한 소설들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쓴 글이다 보니까 되게 가벼우면서도 재밌어요 또. 약간 뭐, 그래서 환타지? 이런 건가요? 맞아요. 어, 판타지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김동식 작가의 소설은 읽지 않을까? 그러면 평생 책 한 번 안 읽어본 애도 김동식 작가의 소설은 읽을 거고, 그러면 중학교 독서 동아리에서 읽고 초청할 만한 그런 작가가 김동식 작가가 딱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항상 감사 인사를 들어요. 음, 아이들이 김동식 작가님의 강연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그 기린중학교 강의를 네, 갔더니 이제 이렇게 그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뒤로 지난달에 오신 김동식 작가님의 그 프레카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땠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김동식 작가님은 근데 삶으로 이미 증명을 해 보이잖아요. 이분이 왜. 그러니까 음, 중학교 중퇴해서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중학교 중퇴하고 PC방 알바하고 주물 공장 뭐 이분 타일 일도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인터넷의 커뮤니티에 글을 쓰다가 소설책을 냈어. 물론 여기에는 또 재미난 그 사연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혹시 김민섭 작가 알아요? 네네, 알아요. 김민섭 작가님은 원래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네,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어,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건강보험을 아기가 아플 때는 이제 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몇 년을 했는데도 대학에서 하는 시간 강사로는 4대 보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적용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아르바이트 무슨 구인 공고 같은 게 이렇게 전봇대에 붙어 있는데 봤더니 맥도날드에서 새벽에 상하차 알바를 하면은 하루에 매일 4시간씩 일을 하면은 4대 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하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분이 책을 씁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대학에서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시간 강사의 일이 맥도날드 상하차 알바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가. 그러니까 음, 시간 강사의 그 처우에 대한 어떤 약간 현실 이 고발 같은 세대 고발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네, 이거 쓰고 이분 잘리십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이분이 시간 강사 잘리고 나서 한 일이 대리운전이고요. 네, 그래서 또 쓴 책이 대리사회라는 책인데 그 책도 참 좋아요. 근데 음,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공포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보다가 김동식 작가의 글을 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분은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네, 소설 항상 좋은 소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막 이게 자기의 평생의 꿈이었는데 사실은 보통은 왜 그러면은 문단의 문학 평론가가 되어서 이 소설가들의 글 한데 갑자기 김동식 작가의 글을 읽다가 아니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작가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재미있는데 놀라웠도록 재밌는데 그래서 이분이 김동식 작가의 이 글들을 인터넷에 올린 그 글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자고 이제 김동식 작가에게 제안을 하고 김동식 작가는 처음에는 이제 설레설레 손사래를 칩니다. 어우 저 따위가 제가 쓴 글이 감히 뭐라고 책으로 내나요라고 하는데 김민섭 작가가 사실은 이제 발굴을 한 거죠. 김동식 아, 작가를. 이분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민섭이군요, 섭. 김민섭 작가군요. 김민섭 작가 음, 대리사회.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얘기잖아, 왜. 음.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가 맥도날드 알바하고 잘려서 대리사회를 하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굴한 작가의
소설을 책으로 냈는데 음, 주물공장 노동자가 이제 작가로 데뷔하게 된 거고 두 사람 다 나는 서로 되게 다 멋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김동식 작가가 이번에 그 쓴 그 이제 무채색 삶이라고 생각했지만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이 나와요. 시간의 위대함이라는 글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죠. 뭐 이렇다면 별거 아닌 것도 시간이 더해지면 대간해진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저는 세입클로바를 모아요. 근데 에이 세입클로바를 왜 모아요? 30년 동안. 우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야, 그 작가 인터넷 게시판에 1년 반 동안 글을 올려서 데뷔했다네. 그래? 글을 잘 썼나? 야, 1년 반 동안 소설 300편을 썼대. 그러면 우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초단편 소설만 1000편 넘게 썼어요. 시간의 힘이란 이런 거죠. 그 꾸준히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실은 몇십 년을 써야 받을 수 있는 인정을 1000편이라는 다작으로 이제 당겨받은 거고, 그래서 지금도 뭔가 꾸준히 하면서 별 변화가 없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는데요. 그냥 나는 지금 시간의 위대함을 쌓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 저기 계속 이 추석 내내 어디 이번엔 출장 이때는 또 다니실 일이 없군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그 5일 동안이 너무 행복했던 게, 그러니까 네, 이제 저랑 또 편집자랑 또 되게 재밌는 게, 저랑 2010년서부터 만나서 같이 지금은 그 14년 된 편집자거든요. 저의 모든 책을 사실은 그분이 작업을 해 주시는데, 그분은 밤에 주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편집자분들이 약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야행성인 분들. 아다시피 저는 이제 새벽형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그분에게서 이제 그 메일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에 쓸 책이 이제 1부부터 5부까지가 있으면은 1부 원고가 이제 밤사이에 이분이 작업을 해서 보내주셔.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다다다다다다 또 작업을 해서 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다음날 아침 되면은 작업을. 네, 그리고 저의 또 이 하루 종일 글을 쓸 때 저의 또 루틴 중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4시나 5시 사이에 일어나서 한 2~3시간 글 쓰고 8시에는 반드시 동네 산책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매봉산 그 근린공원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 예전에 우리 박동훈 부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등산 가자고 해서 그 산을 불렀더니 이건 등산로가 아니고 그냥 동네 뒷길이죠. 그냥 공원이지라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하찮아 하셨던 그 산책로를 아침에 추석에 더워도 아침 8시에는 그래도 선선하잖아요. 네. 이렇게 1시간 이제 딱 걷고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다시 또 각 잡고 이렇게 쫙 글 쓰고, 일주일 내내 행복했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박동 부장님은 어떻게 추석에 뭐 했어? 저도 이번에는 응? 서울 밖으로 가지 않고 응. 서울 안에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5일이나 되니까 애들은 지루하잖아요. 예, 그래서 야 그냥 우리가 외국인인데 서울에 여행 왔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뭐 한 번은 어디 가까운 데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그렇게 해서 지루함을 좀 달래보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어디 갔었어? 서울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 하니까 나 갑자기 추석날 당일날 했던 거 떠오른다. 저는 서울 거리예술축제 다녀왔거든요. 아 그거 말씀하셔서 저도 가볼까 했는데 너무 더워서 못 나갔어요. 사실. 근데 그 서울 거리예술축제가 나는 깨달은 게 서울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제 진화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된 게 5년 전인가 제가 그러니까 왜 추석 때 사실은 지방에 안 가는 사람은 서울에서 그 2, 3일 동안 할 게 없잖아요. 심지어 식당 같은 데도 다 문 닫고 왜 그렇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공연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서울시에서 마련한 어떤 그 축제인 근데 내가 5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청 그 지하 거기에서 약간 조그만한 어떤 그런 거기서 커버댄스 동아리 같은 데서 하는 어떤 공연 같은 거 했었거든요. 네. 그걸 내가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아이돌 그룹들 이제 춤추는 거 이렇게 구경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서 보러 갔었는데 그때 그냥 뭐 나는 소소하게 재밌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추석 때 가보니까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에서 외국에서 온 이 그 서커스 고개단들의 공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막 그 소리꾼의 그 이 공연이 있고,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 거리예술축제. 근데 그때 가서 제가 다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 방금 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여행 온 외국인 여행자라고 생각하고 다녀보자. 그 서울 거리축제에 외국인 여행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우리가 왜 유명한 페스티벌들 있잖아요. 네. 그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이런 건 우리가 왜 보러 가잖아요, 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디에 사는 무슨. 근데 나는 이제 서울에 여행 온 사람들이 추석 연휴에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은 할 게 없잖아요. 식당들 네, 다 문 네. 닫고. 근데 그럴 때 서울시에서 마련한 게 거리에서 외국인 여행자들이 엄청 많이 왔었는데 정말 재밌었고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이번에 공연 중 하나는 첼로와 롤러라는 공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응. 어떻게 봤어요? 아니 김 작가님 얘기 듣고 나 여기 가보고 싶다 그래고 이거 그 보면서 애들한테 야 우리 여기 갈래 그랬더니 더워서 싫어. 그래서 못 갔어. 그렇구나. 아니야 그렇게 덥지 않았어. 안타깝다. 아니 그 아스팔트 너무 지글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그 공연이 너무 좋았던 게 이게 그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하는 공연인데 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피겨스케이트 하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퀘벡에서 온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 자기네는 어려서부터 캐나다 퀘벡에서 자랐는데 퀘벡은 되게 춥잖아요. 그리고 왜 캐나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아이스 하키, 피겨스케이트. 거기는 이제 그 얼음의 나라니까 아주 북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면서 이제 피겨를 하고 피겨 스케이터로 살았는데 생각해봐. 피겨 스케이트는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세계 무대에서 선수권 대회나 이런 데 주로 활동하는 분들이 10대잖아요. 네. 그리고 20대 초반 정도지 몸이 무거워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막 핑핑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나이 30이 넘어서 아이 낳고 나서 이분들이 서커스로 이제 전환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아이스 피겨 스케이트를 그 아스팔트 위에 사는 롤러 스케이트를 신고 하는 약간 서커스처럼 이렇게 그걸 해요. 공연을 해요. 되게 재밌었고 되게 유머스러운 그런 장면도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설명이 나와요. 피겨 배울 때 왜 악셀이라고 하는 왜 트리플 악셀. 그렇지. 막 이거 회전 있잖아요.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회전할 때 설명을 해준다. 겁먹지 마라. 넘어져도 넘어져도 다치진 않는다. 왜냐하면 얼음 빙판은 미끄러우니까 그냥 쑥 미끄러져 내려가지 다치진 않는다. 그러면서 밑을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긴 아스팔트잖아요. 네. 약간 그런 그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롤러와 첼로 같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트를 더 이상 난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스케이트를 타는 걸 좋아해. 그러면 롤러 스케이트를 한번 신어보면 어떨까? 근데 롤러 스케이트를 가지고 내가 롤러를 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진 않을 거야. 그럼 이거를 서커스처럼 해보면 어떨까? 근데 마침 다행히 왜 캐나다 퀘벡이 그 태양의 서커스의 고향이잖아요. 맞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항상 뭔가를 생각해낼 때는 아주 새로운 걸 생뚱맞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옆에 뭔가 롤모델이 있어. 그래. 우리 동네에서 태양의 서커스라는 게 히트를 쳐서 전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도 스케이팅 가지고 서커스 공연을 만들어서 전 세계 공연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거리 예술축제에 초청받아 오신 거죠.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내년 추석에 나는 굳이 이제 지방에 어디 안 가고 도로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서울에서 만약 추석을 보낸다면 오후부터 해요. 12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공연이 있는데 내년 추석은 올해보다는
시원하기를 소망하면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요 축제가 지금 서울에 그 서울광장하고 청계천에서 했는데. 청계천하고 이렇게 무교동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이렇게 한 장소가 아니라 이 어떤 지역에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골라 볼 수 있어. 자기 취향대로. 그래서 아유 자전거 타고 기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재밌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 아직 이게 50대쯤 되면 이 인생이 길지 않아. 아직 튼튼할 때 이런 거 열심히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우리 애들은 덥고 귀찮고 그 짧은 다리로 또 옮겨 다녀야 되니까 힘들다고 그치. 생각을 했나 봐. 애들은 힘들지. 그래서 못 데리고 나가서 좀 아쉽긴 했는데 혼자라도 가볼 걸 그랬네. 아니야. 근데 박동원 부장님, 네. 우리에게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기나긴 노후라는 이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당장 왜 애들 고등학교만 돼도 그다음부터는 뭐 아빠 어디 가자고 안 그러는 게 도와주는 시대가 오잖아. 시간이 오잖아. 그럴 때가 하면 되고. 근데 나는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은 저한테 이거를 추천해 주신 분이 어떤 그 성우분이었어요. 나는 이 고리예술축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왜 추석 기간에 서울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라고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성우분이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 공연 기획하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좋은 공연들이 이번에 서울에서 하니까 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톡으로 이제 이걸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본인도 어머니 모시고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나도 공연 혼자 따로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분을 또 만났어.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어떤 공연을 보고 서커스 공연. 이제 그 우리나라 젊은 20대 청년들이 이제 막 근데 서커스라가 좀 힘들잖아요. 몸으로 막 이렇게 막 다양한 동작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어머니가 약간 눈가가 촉촉하신 거예요. 어머니 공연 재밌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팔순 노모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린 친구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니까 왜 서커스라는 게, 그러니까 왜 보면서 이분은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저런 놀라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저 친구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 사실은 첼로와 그 롤러 같은 것도 보면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공연하지만 분명히 연습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다쳤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런 면이 또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고 나중에 박동원 부장님의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내가 이번에 봤더니 되게 재미난 공연이 있는데 보러 가자라고 할 때 같이 가는 그런 아빠가 되면 좋겠다. 그지? 아이고 그렇게 말해줄 가능성이 얼마나 50대, 될까? 50대 아들이 어느 날 80이 된 그 박동 부장님을 모시고 이제 다니는 날이 온다니까. 와, 아니 걱정하지 마. 근데 사실 이번 추석 연 굉장히 낮에 더웠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사실 시내 나가면 더 덥잖아요. 그렇지. 예, 이 아스팔트로 돼 있어서. 그런데 팔순 노모께서 보시기에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요 시간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되게 상대적이에요. 지루하면은 시간이 안 가고 그리고 재밌으면은 덥다고 안 느껴요.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덥다고 안 느꼈어. 저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축제 좋긴 좋은데 이게 보면 굉장히 또 덥고 햇빛도 굉장히 강렬해서 서울 시내에서 이게 그러니까 외국의 작은 도시에서 공연할 때는 도시 자체가 작고 시내도 작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열려도 금방금방 이동하면서 A 지점, B 지점 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서울은 크잖아요. 그리고 서울광장이든 뭐 이런 데든 그늘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나는 좋았는데. 아니, 그리고 참. 그런 거 잘 견디는 분 기준 말고 일반적으로 보기에.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팁까지는 그렇고, 참고로 청계천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봐요. 청계광장도 그렇고, 무교동, 거기 위에, 청계천 위에 그 무교동 그 커다란 다리 같은 데서 이제 공연을 하거든요. 청계천은
양옆으로 고층 빌딩들이 있어요. 시내 중심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한강공원이면은 그렇지. 그늘이 지는구나. 햇빛을 볕을 피할 도리가 없는데 청계광장은 양옆으로 다 고층 빌딩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늘이 져요. 그리고 이게 청계천이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네. 시원해요. 생각보다 시원하다니까. 그래. 내년에는 꼭 내가 애들을 설득하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추석날 당일에는 이제 서울 거리예술축제를 갔다 왔고 추석 다음 날은 이제 저녁에 천년동안도라고 하는 그 라이브 재즈 카페 혹시 알아요? 그거 저희 대학로에 있는데 맞죠? 맞아요. 맨 처음 시작은 대학로에 시작했고 종로에도 있고 강남에도 그 지점이 있어요. 여기를 저녁에 이제 갔거든. 왜냐하면 우리 큰딸이 갑자기 아빠 나 라이브 재즈 공연 좀 한번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공연을 가는데 8시 반부터 공연을 시작하고 브라이언 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즈 하시는 분 브라이언 신 밴드가 그날은 공연이었는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고 다음 날 이제 또 사람들 출근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 그러니까 1부, 2부 있는데 2부 때는 우리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이고. 관객석에. 너무 좀 안타까워서 왜냐면 공연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공연이. 브라이언 싱 공연이. 관객이 더 적었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 브라이언 싱 퀸텟이라 그래서 이제 5분 연주자들은 5명인데 관객은 나랑 딸이랑 딱 둘밖에 없는 거야. 진짜 나중에 그 브라이언 싱 이 트럼펫 주자께서 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무대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재즈 공연 하다 보면 때로는 관객이 아예 없어서 자기들끼리 연주하고 있을 때도 있다고. 그래도 단 2분이라도 이렇게 계셔서 좋습니다 하면서 그랬었는데. 근데 그 추석 기간 동안 뭐 책은 안 읽었어? 우리 박 본부장님? 보긴 봤고요. 일도 좀 했고. 그렇구나. 그럼 책 얘기는 다음 주에 할까? 박 본부장님 읽은 책 이야기는? 제가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한 개. 좋다. 짧은 그래, 거예요. 원픽. 세상에 내가 일하다가 좀 깝깝해가지고 짚었는데 1시간 만에 다 봤어. 어떤 책인데 1시간 만에 다 번아웃 리커버리 프로젝트라는 번아웃 리커버리 프로젝트 제목부터 아니 우리 요즘 박동 부장님 힘들구나. 아니 번아웃 이 책을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걸 빌렸냐면 번아웃 때문에 빌린 게 아니고요. 치앙마이라는 키워드로 찾았더니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들 중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이 책이. 예, 그래서 치앙마이 1달살이 실험 노트예요. 부제가. 그러니까 번아웃 리커버리 프로젝트가 그러면 시리즈인가요? 아니 시리즈인가? 그냥 시리즈는. 근데 아니 잠깐만 번아웃 리커버리 프로젝트의 소제목이 그러면은 치앙마이 1달 살기예요? 큰 제목이 번아웃 리커버리 프로젝트고요. 소제목은 좋은 쉼을 향한 긍정 심리학자의 치앙마이 1달살이 실험 노트. 그래서 이항심이라는 재밌겠네. 네, 딱 제목만 들어도 교수님이 요 에세이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시리즈로 나오는 책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를 프로젝트로 실행해봤어. 그렇구나. 기록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분이 이제 건국대 상담 심리학 전공 교수인데 네.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번아웃이 와서 안식년을 하시고 어디 가서 내가 좋은 쉼을 찾을까? 내가 상담 심리학자인데 그래도 이거를 왜 나한텐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살까? 이러다가 그 좋은 쉼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막 뒤지다가 치앙마이에서 1달 살아보자 이러고 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도 또 본인의 전공이 있으니까 이 좋은 쉼을 기록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요런 제목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붙여서 내신 거고요. 1시간 반 만에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이고 사진이 한 반이고 치앙마이 사진이 반이고
이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그 기록. 그러니까 전문 에세이스트는 사실 내용을 또 충실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으시지만 그냥 어쩌다 에세이 처음 써보는 분들 많잖아요. 그걸 또 여행으로 잡으면 정말 사변적인 얘기로 흐르거나 개인적인 블로그를 책으로 옮기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이 책도 저는 치앙마이라고 딱 빌렸는데 이거 뭐야 개인 에세이였네? 이러고 에이 잘못 빌렸네? 이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짧은데 뼈가 있네? 괜찮았어요. 좋았구나. 네, 근데 말인즉슨 우리 박동 부장님도 나의 이 치앙마이 영업이 통했구나. 치앙마이 되게 관심 있으신가 본데. 갈 거예요. 그치? 네. 치앙마이 그러니까 그 책 읽어봐도 치앙마이 되게 땡기지 않아요? 땡기고 에세이인데 매력적인 도시라니까. 에세이인데도 굉장히 짜임새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치앙마이를 권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읽고 생각나는 걸 몇 가지 얘기해줘. 왜 이 상담 심리학자는 왜 치앙마이를 권하나요? 번아웃에. 우리 김 작가님하고 비슷해요. 김 작가님은 치앙마이를 갔다 와서 치앙마이는 사람들의 친절함이 좋았고 뭐가 좋았고 물가 싸고 음식 맛있고 뭐 이렇게 자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분도 그렇게 정리하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도 친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친절해요. 감동적으로 친절해. 그리고 갔다 와서 여기 서울에 와서 일상에 접어들어서 또 그런 여운 그런 것까지도 다 담았고 그런데 봐야겠다. 책 봐야겠다. 나는 이 책 보면은 내가 다시 그 치앙마이의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상담 심리학자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전문 영역에서의 개념들을 갖다 녹여내는데 그런 것도 괜찮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번아웃으로 괴로워하다가 내 공간을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치앙마이라는 데가 그 사람들이 친절하고 또 초록초록한 자연이 있고 맞아. 그 다음에 또 뭐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를 딱 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 공간도 뭔가 확 바꿔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원래는 되게 계획적인 분 같은데 원래의 나와 다른 나를 실현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름을 새로 지어요. 본인의 이름을 새로 지어. 아예 그냥 새로운 나로 살아보는 거야. 근데 그게 안식년 내내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기한 동안은. 그래서 이제 자기 원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이항심이라는 분인데 이건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잖아. 애가 나오기도 전에. 얘가 어떤 애인지 모르고. 그렇지.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또 나는 이런 거를 추구해. 그래서 난 내 이름을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지. 요 기간 동안에 실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 그 이름을 짓고 한 달 동안 사는데 또 이런 걸 해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무계획한 삶을 연습을 해봐. 그런데 뭐 이런 겁니다. 선택지 만약에 어떤 숙소가 있어. 내가 오늘 뭐 해야 돼. 근데 A라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B라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으면 A는 원래의 나라면 A를 택할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을 것 쪽으로 왜냐하면 나는 거야. 다른 사람이니까 이름도 바뀌었고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건강 특권을 느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건강 특권. 건강 특권 뭐라고 이분이 표현을 쓴 거냐면 지금 건강하니까. 근데 아파 보면 알잖아요. 맞아.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얼마나 특권인지. 번아웃이 와 보면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지. 그렇지. 그래서 건강 특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
왜냐면 이분이 또 이 번아웃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시기 끝부분에 코로나에 걸리는데 그 뭐라 그러죠? 코로나가 세게 왔구나. 예, 회복되고 나서도 남는 거 신드롬이라 그랬나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 이분이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해방 심리학이라는 얘기를 또 하세요. 해방 심리학. 예. 이분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소에 우리나라 특히 직책으로 많이 불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원래 나는 어디로 가고 이 직책에 매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 이름은 교수님. 그러면 평생 교수님으로만 부르지 이 사람 이름 불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교수로 부르지 않고 그치.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평소부터 개인이 가진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색깔들이 잘 발현되기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좀 그런 틀에서 좀 해방되게 살면 훨씬 더 자신 삶도 윤택해지고 또 상황이 바뀌어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텐데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좀 다루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해방 심리학. 그러니까 이게 그 날줄과 시줄이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치앙마이 한 달 살기라고 하는 날줄이 있고, 네. 그리고 상담 심리학자, 번아웃을 맞은 상담 심리학자의 자기 치유라고 하는 그 시줄이 있고, 맞아요.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얽히네. 이야기가. 저는 아쉽지만 또는 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으로 자기가 했던 선택들 어떤 숙소에서 숙소도 보면 이분 가서 한 달인데 보통 요즘 젊은 분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터넷 카페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뭐 이런 데를 막 검색을 해. 그걸 또 가장 싸게 하려고 그 손품 이렇게 팔아가지고 딱 세팅 다 해놓고 딱 들어가잖아요. 이분 그렇게 안 하고 이분도 평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앞에 사흘치만 딱 예약을 해. 아무데나. 그래서 현지에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걸어보고 이제 가서 보면 이게 확 다르잖아요. 그렇죠.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저런 숙소가 있네. 그것도 지역별로 4군데에서 지내봅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제일 자기랑 맞나 그렇게 해서 찾는 과정. 그런데 이분이 했던 선택들이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장소를 택했는데 그 장소 이름을 또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사진만 있어. 야, 근데 어떤 이유에서 했고 뭐가 좋았고 이건 있어서 나도 이분 팔로우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근데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정보를 노출하면 거기도 또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글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얘기예요. 디지털 디톡스. 그래서 디지털 그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이제 꺼놓고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 그런 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시드니의 한 식당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호주 시드니 자기가 그 디지털 디톡스와 연관지어서 이제 예를 든 나오는데 그 식당에는 이게 딱 들어가면서 일단 휴대폰을 갖다가 그 휴대폰 금고에다 넣고 잠궈야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네. 야, 그 식당 그거 아이디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당 생기면 나 가고 싶어. 그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그다음에 중간에 점이지대가 또 있어. 자, 휴대폰은 넣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웰컴 드링크를 먹으면서 대기하는 공간에서 이제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차례가 세팅이 되면 그때 이제 입장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밥 먹는 시간을 일단 디지털에서 멀어졌고 중간에 한번 중간지대를 한번 거쳤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음식하고 같이 먹는 상대한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 셰프는 되게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 거야. 왜 우리 그렇잖아요.
음식 먹을 때 스마트폰에 뭐 쇼츠 보면서 음식 먹으면 내가 입에 들어가는 게 이게 뭐 솔직히 사료인지 밥인지 알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진짜로 왜 요즘 내가 요리사야. 정말 정성껏 만들었는데 마치 자기의 요리를 어떤 예술품 감상하듯이 점심시를 이렇게 보면서 한 점 한 점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그 식감을 음미하면서 먹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래 저놈의 스마트폰들부터 다 치워야겠어라는 생각이 들겠지. 예, 그래서 하여튼 우연히 우리 도서관에서 만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번아웃 좋네. 리커버리 프로젝트. 너무 재밌는 게 김동식 작가도 왜 공장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을 때 글을 쓰면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번아웃이 오면요. 시간이냐 공간이나 둘 중 하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세 번째는 인간인데 인간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고 시간.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시간 중 일부를 바꿔보는 거야. 새로 안 해보던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보내는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근데 번아웃 리커버리 프로젝트는 공간을 바꿔서 인생을 어떤 뭔가 전환점을 만든 케이스고 무채색 삶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을 바꾼 케이스고 그러네요. 재밌다. 그러네요. 지금 저기 바로 도서관 달려갈 거야. 가서 이 책 있나 찾아볼 거야. 그리고 치앙마이의 추억을 다시 한번 누려볼 거야. 근데 이 책이 은근히 경쟁률이 있어요. 치앙마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가 좀 여전히 많이 오고 근데 나름 밝았네요. 자, 이번 한 주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